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일을 담당하게 된 조규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이란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알고리즘의 수학적 기반이나 상세한 기반은 하지 못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알고리즘 같은 거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해를 했다면 인공지능의 연구와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인공지능의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람의 생각과 관련된 활동 벨만이 1978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커즈왈 닐슨 같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모두 공통적인 사항을 보면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인공적인 물건 아니면 물체 아니면 인공물이라고 부를게요. 들이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인공적인 물건, 물체, 인공물 다 많은 것들이 인간처럼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지능이 요구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활동, 인공물이 지능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지능적인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학문, 인지하고 추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에 관련된 활동. 그 다음에 제일 포괄적인 의견인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많고 인공지능의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인공지능이란 여러 가지들이 많은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첫 번째로 분류를 하면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지능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파트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행위나 같은 것들을 기계, 즉 이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지능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파트만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수준, 즉 약한 인공지능 쪽으로 만들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강한 인공지능을 보면 사람과 같은 지능 말하고 추론, 문제 해결, 판단, 계획, 의사소통, 자아의식, 감정, 양식, 지혜, 신념 등 인간의 모든 지능적 요소를 포함하는 게 강한 인공지능이고 약한 인공지능을 보시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입니다. 즉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약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강한 인공지능 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를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나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맨 응용 분야도 되겠죠. 첫 번째, 탐색. 자, 이제 인공지능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한 인지능이란 것은 뭐 많은 감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거를 감정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좀 제한을 둔다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집합을 공간으로 간주하고 이게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차트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의 답이 이렇게 행렬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한 공간을 체계적으로 찾는 방법. 자, 이런 거와 이런 자료가 있다면 여기서 답이 되는 것들을 찾아야겠죠. 여기서도 찾아야겠죠. 그걸 공간적으로 체계적으로 찾는 방식이 서칭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표현을 보면 지식 표현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층적인 추론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라는 것들이 뭐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자연 언어 같은 것들을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 즉 이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말, 그 문제를 변경시켜 줘야겠죠. 자, 그러면 그 지식을 해결하거나 심층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식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추론. 추론은 이제 가정이나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볼 게 학습입니다. 이전까지는 규칙이나 탐색 같은 걸 이용해서 추론을 하고 답을 찾아냈다면 이제 시대가 변하고 많은 인공지능 이론들이 나오고 발전하면서부터 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을 한 문제를 풀어본 사람하고 첫 문제를 풀어본 사람하고 나중에 수학 시험을 치면 성적이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제를 푼 사람이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았을 겁니다. 그러면 많이 공부한 친구가 더 수학 문제를 잘 풀듯이 인공지능도 경험을 통해 나중에 동일한 문제나 유사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조나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 즉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은 시스템의 구조나 파라미터를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이게 빅데이터하고 많은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을 하기 위한 자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인간들이 다른 분야에서 만들어내진 데이터, 즉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많은 이론이 되고 학습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뒤쪽 가서도 많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할 일련의 행동 순서를 찾는 것. 인공지능에서도 연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응용 분야를 한번 보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해법을 찾는 것이고 데이터 마이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차후에 사용될 것 같은 지식을 추출하는 겁니다. 즉 어디에 있는 공간적인 데이터든 우선 데이터든 이 데이터를 들고 와서 우리가 지식,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지능을 가졌다기보다는 일렬에 돌아가는 행위를 보고 그 행위의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도 그 패턴이나 규칙성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아서 또 다른 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 언어로 된 자료를 처리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 명령 분야는 컴퓨터의 비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각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만드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안면 인식 같은 경우도 컴퓨터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로 찍고 들어온 영상을 그 영상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분석하여 이게 어떤 영상인지,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컴퓨터 비전 쪽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은 자, 음성을 입력받아 문장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보틱스, 로봇과 관련된 기술 분야이고, 에이전트. 자, 에이전트는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에이전트입니다.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1950년, 60년, 즉 60년 이전이죠. 인공지능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미디어 같은 데서 이제 AI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하였습니다. 소설도 있고 관련된 뭐 영상도 많겠죠. 자, 이때 과학자들이 이제 AI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하고 있는 사정에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이제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게 초기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의 목적은 자연지능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 즉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목표는 그러면 그 목표 즉 대상을 보고 이 대상을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뇌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중에 뉴런이라는 인간의 세포라고 해야 될까요?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뇌세포를 본따서 만든 게 초기신경망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작해서 쭉 연구를 시작하다가 막상 뚜껑을 열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셉트론에서 즉 초기신경망에서 대두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차후에 머신러닝이나 관련된 데 갔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고난의 시대가 옵니다. 즉 인공지능을 대한 진척이 잘 없었던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도 오고 인공지능 연구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이런 사태를 쭉 하다가 70년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학자들이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약한 인공지능, 즉 특정 문제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전문가 시스템이란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정 문제 영역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발을 쭉 잘 되고 있다가 1985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즉 1980년 중반부터 90년대 신경망이 부활이 됩니다. 즉 이때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즉 신경망 모델의 발전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지, 진화, 확률적 그래프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고 개발이 됩니다. 자, 이때 신경망 모델이 발전했던 게 큰 역할이고 신경망의 부활이 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뭐 시멘틱,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상업적 성공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태동입니다. 1960년대 이전으로 자,
큰 기대와 여러 가지 시도, 매우 제한된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존 매컷이라는 사람이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1956년 영국의 디트머스 회의에서 이거를 했고, 이 용어를 우리가 지금도 AI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퍼셉트론 모델이라는 거를 누가 1958년 로제 블라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초기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뒤쪽 신경망에서 다루겠지만 이때는 인간의 뇌세포인 뉴런 한 개를 가지고 이야기, 즉 언급을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런이 연결돼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신경망과 초기 신경망을 나눠서 초기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과 목표 분석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법령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GPS를 개발하는 건데, 뒤쪽 가서 한번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겁니다. 모든 일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단과 목표를 분석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로 보시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상태로 정의하고 현재 상태와 목적 상태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게 골 스테이트입니다. 즉 이게 우리가 하는 현재 상태에서 뭡니까? 다음에 문제를 다 해결한 목적 상태에 가는 역할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현재 상태와 목적 상태 간의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계산해서 풀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됩니다. 자, 목적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서 조작자 선택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현재 상태와 목적 상태를 비교하여 핵심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목표, 하위 목표 차이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차이를 제거해 나가면 현재 상태가 목적 상태로 가겠죠. 자, 이 차이를 계속해서 성공을 하면 계속 그 다음 하위 목표로, 즉 다음 목표로 가는 거고, 실패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계속 계산하면서 그 차이를 좁혀가면서 상태를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상태가 되면 뭐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블록 이동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현재 상태가 있고 목표 상태가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는 이렇게 블록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목표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D 블록 위에 C 블록 위에 B 블록 위에 A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차이를 계산해 보죠. 블록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 뭐 해줍니까? 이 차이를 이제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줘 봅시다.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move라는 명령을 가지고 A와 B를 하면 B 위에 A를 두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제일 첫 번째 move 했을 때입니까? move 뭐 하면 돼요? 지금 D 위에 C가 있는 상황이니까 B를 C 위에 얹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move 어떻게 합니까? B를 뭔가 C 위에, 그 다음에 move A를 B 위에. 자, 이런 행위를 하면 요 상태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이동을 하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행위를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즉, 이거를 풀어주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받은 상태, 그 문제를 풀어낸 상태가 목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이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 오퍼레이터가 이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즉 조작자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고난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뉴런, 즉 초기 신경망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바람에 인공지능이 좀 고난의 시대가 왔고, 그 난제, 즉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뒤쪽 파트 가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제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의 시스템의 성공이라고 보면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에 이제 이루어진 학문이고,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특정 문제 영역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연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은 문제를 풀고 강한 인공지능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 당연히 잘 안 되었겠죠. 자, 그래서 특정 문제 영역, 즉 약한 인공지능 쪽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 영역 문제를 전문가 수준의 해답을 제공해서 하는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공은 하였습니다. 유명한 게 마신, 프로스펙터, 덴드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개발을 보면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도구와 프롤로그 언어를 만들어내고, 자, 아직까지는 뭐 초기 상황이었다 해도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의 표현과 추론을 하는 논리 기반 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전문가 시스템이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공지능에. 그래서 관련된 언어도 만들어지고 개발 도구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전문가 시스템의 성공에서 다음 때 보면 마이신, 프로스펙트, 덴드롤 하는 것들은 이제 보면 스탠포드에서 대학에서 만든 마이신을 보면 개발했고 전염성 혈액을 질환을 진단하는 겁니다. 일반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졌다고 하고요. 프로스펙터는 강물 탐사 데이터 분석이고, 덴드롤 같은 경우에는 화학 분석용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즉 특정 분야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이런 전문적인 특정 문제를 푸는 시스템들이지, 아직까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흉내낼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 쪽은 아주 좀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곧 이제 이게 유통되는, 즉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을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의 부활입니다. 그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신경망 모델을 발전해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뉴런 한 개로 이루어진 것들, 즉 뉴런 한 개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런 신경망 하나라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층 퍼셉트론으로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입력 여러 개들을 출력층 여러 개들이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경망의 르네상스고 신경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로 가면서 오차를 계산하고 차이를 계산해서 목표물에 쭉 가겠죠, 끝에.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식들이 100%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것들을 뭐 오차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역으로 확인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차 역전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망이 부활해서 다시 보면, 신경망이 부활한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퍼지 이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0과 1 사이에 0.5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즉 중간값이나 애매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즉 언어적인 애매한 정보를 정량화하여 표현 가능합니다. 자, 컴퓨터는 어떻게 했는지 간에 우리 인간이 뭐 예쁘다 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예쁘다는 기준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즉 수치화 시키고 정량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과 1이라는 이쁘다, 이쁘지 않다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간 정도 예쁘다? 그런 말도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퍼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 가서 퍼지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화현상. 진화의 개념을 문제 해결에 도입을 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나 진화 프로그램 잘 보면 처음에는 좀 이제
모자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부족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른 두 객체가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좋은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이 반복을 되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좀 더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될 거라서 이거를 활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확률적 그래프 모델이라고 그래프 이론과 확률론을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률 쪽으로 생각하는 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진단 등에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2000년대 이후, 즉 인공지능의 발전입니다. 자,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멘틱 웹, 컴퓨터가 웹상의 자원을 이해하는 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됐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 머신러닝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이 뭐냐면 기계가 학습하는 겁니다. 즉 한글로 바꾸면 기계 학습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인공지능의 특정 연구 분야를 보시면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학습이 있었는데 학습이 뭡니까?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똑똑해지겠죠.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다루겠습니까? 기계가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즉 추론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고, 그 다음에 딥러닝입니다. 러닝을 하는데 깊게 한다. 즉 신경망을 발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다릅니다. 뒤쪽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볼 겁니다. 머신러닝도 하나의 파트로 다룰 거고 딥러닝도 하나의 파트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들이 다수 나오습니다. 애플의 시리, 구글 라우, IBM 왓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군사용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클라우드 웹 서비스 같은 인공지능 성공 사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하고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 이거를 역사적인 면을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